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몸이 뭐로 돼 있다고요? 유전자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구조는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쌍둥이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똑같은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옆집 사람보다 더 다른,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전자가 이게 밝혀진 게 한 30년도 안 됩니다. 이 유전자가 발현을 한다. 네. 내가 어떤 유전자를 받았으면 내 운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유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몇 대째 어떤 질병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유전자가 내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 그 근거는 뭐냐면 유전자가 메틸화가 일어나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살다 보면 켜져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그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내가 그때 다시 그 상황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뭘 잘했어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 그 모든 상황을, 그 삶을, 그 스트레스를, 그 트라우마를 해석을 다시 하는. 여기에도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네. 그렇게 딱 생각을 바꾸면 이 질병을 일으키려고 했던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메틸화가 딱 돼서 쫙 붙어버린다. 네. 또 반대로 해도 똑같습니다. 질병을 안 걸리게 하는 유전자의 발현도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기쁘게 바뀌고 그죠. 그래서 질병을 기쁘게 하는 유전자가 샥 펴지면 기뻐서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경북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건강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하면은 뉴스타트 CM송이라고 있잖아요. 아세요? 아시죠? 뉴스타트 해보세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는 그게 뭐 8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 노래를 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좀 특이한 복장을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내내 참석을 했어요. 저녁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클로즈업을 했는데 스님이야. 스님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뉴스타트 노래를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를.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뭐예요? 뉴스타트 CM송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스님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네. 그래서 제가 이분 참 돌을 턴 분이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고 가니
이제 제가 이제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분하고 내가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스님이 있는 절에 한번 좀 가고 싶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죠. 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불교는 인연을 엄청 크게 생각해요. 부모의 인연, 자식의 인연, 스승의 인연. 그것을 몇 급이라는 급. 이 급이 여러분 생각도 우리가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길이가 이 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긴 기간을 급이라 그래요. 겁나게 길다 이 말이에요. 급. 제일 짧은 걸 불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찰나가 제일 짧고 급이 제일 길어. 어쨌든 이 인연이 되면 돼야 만나야 되는데,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가시는 거야. 그냥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이, 스님이 진짜 보통 스님이 아닌데 이분이 진리를 갈구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우리 집에 노크를 누가 했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이분이 오신 거야. 우와, 박수.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또 오셨냐고. 들어오시라고. 우리 집에 또 사택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건강 세미나에 너무 도움을 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절 주변에 있는 산나물 좀 뜯어왔다. 우와, 그 산나물 박스를 딱 주는데 딱 열었는데 산뜨덕이죠. 산뜨덕이 냄새가 막 너무냐.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더덕. 강원도 가야 요새 먹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이제 제가 스님 이왕 오신 김에 성경 공부 조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스님이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참 그때 참 굉장히 젊었을 때인데, 지금도 젊지만 30대거든 그때. 스님한테 이게 뭘 받았으니까 목사가 이 스님 준 거 먹어도 되나, 이런 소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좀 제대로 하려고 우리는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실 거예요. 화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 주고 갔는데 목사가 스님이 준 거 먹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화폐장이 뭐라고 하냐면, 혼자 먹으면 안 되고 같이 먹으면 된다. 그래야 제가 좀 주고, 그때 먹은 더덕의 힘으로 아직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더한 놀라운 일이 에덴 요양병원에 오시면 일어난다 이 말이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어제 저녁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췌장암 사기 찰리 완치됐습니다. 에덴 요양병원에서는 가능하다. 누가 저보고 강의 중에 에덴 요양병원 얘기를 많이 하래요. 유튜브 나가니까. 한 명이라도 와야 된다 이거지 지금. 자, 그래서 오늘은 장내 미생물 균형 잡기. 사실은 이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풀고 나름대로 풀고 나서 질병이 정복될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해서 질병을 정복했느냐? 택도 없어. 그래서 이제 뭘 연구했냐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는 참 역사 기로의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건강은 우리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 고대 의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다 논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 논문도 없고 빅5 의학 저널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의해서 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뭐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파킨슨, 치매, 퇴행성 신경 및 정신질환을 유발합니다. 장내축이라고 해요. 장내 세균이 전신 림프과 상호작용해서 선천, 후천 면역 및 T세포, B세포, NK세포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어요. 장면역축이라고 해요. 장내 대사산물과 담즙산이 문맥을 타고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래서 간염, 지방간 등 간암까지 해서 간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장간축이라고 합니다. 장내 세균이 생성한 유해물질 TMAO가 있는데 이것이 혈중으로 흡수되면 혈관염증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것을 심장축이라고 하는데 저 TMAO가 언제 생성이 되는가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가공육. 가공육이 뭐예요? 가공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그란 땡. 애들 좋아하는 동그란 땡. 도시락 반찬. 그런 거를 넣어주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햄, 소세지, 핫도그 안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공육이 제일 저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장, 그 다음에 또 이제 숯불, 고기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장내 대사산물이 갈로 안에 있는 용어는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저게 이제 장내 미생물이 발효하면서 생기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장 검사를 딱 해보면 저게 많으면 무조건 질병에 안 걸립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저게 적잖아요. 무조건 언젠가는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래 살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신 면역계를 통해서 폐 면역세포 균형을 조절하고 호흡기 질환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장폐축. 자, 이거 뭐 다 할 시간은 없고 장내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심장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네. 근데 이제는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은 마음이 장에 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왜? 도파민이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하고 똑같은 양의 도파민이 장에서 나와요. 심지어는 우리가 차분하게 숲을 걸었다.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정서적인 안정이 들 때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째로 시작하는.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그 세로토닌의 95%는 장신경계에 항상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세팅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너지면 이제 우울증이 시작돼요. 장에서부터 우울증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장에는 약 몇 개요? 6억 개의 뉴런이 있다. 우와! 뉴런은 어디에 있는 용어예요? 여기 있는 용어를 어디다 지금 갖다 붙이고 있어요? 장에다 붙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연구된 것이 장 뇌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자폐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직결. 아이들의 장 상태와 아이들의 자폐증의 발병은 완전 직결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면역세포의 90%, 80%, 예, 80%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이 무너지면 면역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면역 하잖아요.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는 어디냐면은 장입니다. 이 밝혀진 게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어디에 왔으니까 들으실 수 있다? 에덴 요양병원. 이거 자꾸 하래요. 네. 10분에 한 번씩 하라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울증도요, 장치료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 워싱턴 의대에서 이제 한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뚱보 아저씨의 배에 있는, 일단 이 둘 다 쌍둥이에요. 오케이? 트윈. 일단 둘 다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날씬해. 네? 그래서 뚱뚱한 쌍둥이에 있는 장내 세균을 지에다가 이식하고, 지도 쌍둥이요. 네. 쌍둥이로 해야 확실히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뚱뚱한 사람의 미생물을 집어넣은 지하고, 날씬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넣은 지하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람의 장내 세균을 지에다가 이식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해요? 뚱뚱한 미생물 넣어준 지는 뚱뚱해졌어요.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 뭐로? 미생물만 미생물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똥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날씬한 사람을 걸 넣었더니 지가 날씬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재밌어요. 이 뚱뚱해지고 날씬한 지를 한 공간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딱 집어넣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 한 놈은 뚱뚱해졌잖아요. 한 놈은 날씬하잖아요. 이제 먹이를 주니까 똥을 누울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뚱뚱한 지가 서로 똥을 먹어요, 얘들은. 근데 어떤 지가 똥을 더 많이 먹게요? 어떤 지가 더 먹성이 좋아요? 뚱뚱한 지가 똥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뚱뚱한 지가 다시 날씬해졌어요. 왜요? 날씬한 지가 싼 똥을 지가 다 먹었거든. 이게 워싱턴 대학에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요, 비만을 똥으로 치료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네. 이미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대변 이식을 합니다. 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뭔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시작. 마이크로바이오타와
바이옴이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으로 특성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과 그들이 보유한 유전 정보 전체를 포함하는 유전체의 총합이다. 그리고 인간의 장내에 존재하는 것을 장내 미생물총 혹은 미생물 생태계라.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다 총칭했다. 그것이 마이크로 바이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어디에 많이 있느냐를 연구해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대장이 제일 많아요. 38쪽. 그 다음에 어디가 많아요? 구강에 많아요. 구강, 입에.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노출이 되죠. 여기서 이게 많이 있어야 돼. 나머지는 조금씩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구강 관리. 분해염이 있거나 치주염이 있거나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니 프리바이오틱스니 그렇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미생물입니다. 숙주, 이게 숙주라고 보면 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을 먹잇감 자체를 말하는 자체를 프리바이오틱스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의 장 속에 중간균이 일단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균이 30, 유해균이 한 10% 정도 있으면 건강한 장입니다. 이게 유해라고 없으면 안 돼요. 네. 나쁜 것도 적당히 있으면 그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을 잘못하면 이 중간균이 자꾸 유해균으로 자꾸 가고 이게 많아지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 가능하면 50, 60을 유지하는 게. 자, 그러면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떤 상황에서 잘 이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일단은 먹이가 충분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잎도 먹게 하시고 줄기도 먹게 하시고 뿌리도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색깔 어제 보여드린 대로 다양한 색깔을 주셔서 먹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확한 체온을 재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그 항문을 통해서 심부 체온을 재죠. 이제 그 온도가 가장 정확한 자기 체온입니다. 그게 내 장의 온도라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한 39에서 한 40도 정도 유지가 돼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요, 장의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장의 온도가 낮아요. 굉장히 이제 이게 위험한 상황. 자,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단당이라는 거 있죠. 단당. 포도당, 가당을 말하면 당의 한 개. 소당에서 다 흡수돼 버려요. 그 다음에 2당에서 설탕 10, 당 2개 붙은 거, 이거 소당에서 다 흡수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은 거, 당이 3개 이상 되는 10개까지를 다당이래. 다당의 대표적인 것이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흡수가 거의 안 돼요. 그리고 또 대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에 38쪽에 장내 미생물이 됐잖아요. 제일 많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에 먹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소장에서만 다 소화되는 것만 맨날 먹으면 대장에 먹을 게 없으니까 유익균이 죽는다. 이해되죠? 유익균이 살아야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데 또 치유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리고당이 그나마 대장에 살아간다. 소장에서 흡수 안 되고 섬유질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리고당도 다 못 가. 장이 기니까. 가다가 그냥. 근데 끝까지 장을 지나서 끝까지 장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직장. 직장까지
끝까지 죽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직장까지 가는 물질이 뭐냐면 이눌린이라는 물질. 그래서 이 이눌린이라는 물질은요, 당이 20개 이상 직장까지 가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이눌린이 들어있는 식품을 옛날에는 참 어른들이 많이 먹었어요. 이제 갈수록 이 음식을 안 먹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뿌리식품이에요. 우엉, 뭐 도라지, 뭐 이제 아스파라거스, 돼지 감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속에 이눌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직장까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안 먹으니까 대장암도 많고, 특히 대장암 중에 직장암이 많다. 직장에 먹이를 안 주니까 직장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콩, 양파, 마늘, 익은 바나나, 약혼, 초입까지 가고요. 대장, 이눌린은 이런 것들인데 직장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장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대장암 1위가 OECD에서 인구 10만 명당 약 45명이 대장암. 특히 직장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뿌리, 줄기, 잎을 골고루 다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장암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래서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지휘부.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 뇌를 어떤 이제 명령 장기로 보지만 실제로 몸 전체를 봐서는 위치도 그렇고 장이 지휘부예요. 지휘부가 딱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 질병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병이 걸렸어도 다시 유전자가 발현돼서 미생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조고 이제 푸조박테리움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우리 구강에 주로 많이 살아요. 이 푸조박테리움. 근데 얘네들이 식도를 통해서 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관리가 잘 안 됐다. 관리는 간단합니다. 매일 입으로 헹구면 가끔 소금물로 헹구면 다만 시중에 파는 가글을 자주 하게 되면 유익균이 다 죽어버려요. 가글은 아주 특수한 경우 가끔 필요하고 소금물 해야 하고요. 치아, 시주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탕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어떤 이제 스트레스 많다든지 뭐 미움과 원망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격이 왔을 때 그래서 관리를 못하면 입안에서 세균이 막 번식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입에서 뭐가 나요? 냄새나. 너무 과로하고 신경 쓰고. 입에서 단내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이 입 안에 세균이 이제 정상이 안 되고 과포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대장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상 대장은 이렇게 되는데 대장암은 이렇게 생겨서 좀 질서가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대장암을 조직을 검사해 보니까 푸조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약 2천 몇 가지의 이 균 종류 중에 이 푸조박테리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대장암에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면서 대장암을 집중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 50%는 또 이제 전이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이로 주로 이제 대장에서 간으로 주로 많이 가는데 간에도 딱 가서 보니까 전이된 간에를 또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푸조박테리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야,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의 한 특정 종류가
이 암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서도 나타났고요. 똑같아요. 네. 거의 다 발견.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대장암을 쥐에게 옮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쥐에게 옮겼어요. 그 다음 쥐에 7번, 8번까지 쥐에게 옮겼는데 대장암이 그대로 전이가 되면서 푸조박테리움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쥐에도. 그래서 이 대장암과 푸조박테리움은 완전 자석처럼 그냥 딱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림이 묘사한 것처럼 이게 이제 박테리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유해균 아니에요. 이 균들이 이 대장암 세포를 딱 보호하듯이 완전히 철통 방어하듯이 암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돼버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푸조박테리움을 죽이자. 죽이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해서 항생제를 강제를 넣어가지고 죽였더니 암이 줄어들었어요. 와, 암이 줄어들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명확하게 암과 연관이 있는 장내미생물이 이제 푸조박테리움이라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 제가 조금 말씀드릴 그 수면의 불면증 그리고 수면 장애에 아주 직결하는 이제 그 장내미생물이 밝혀졌어요. 그걸 해결하면 거기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제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한 결과지.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 평균, 한국 한 10,000명 정도의 평균을 냈는데 안에 있는 요 보라색은 한국인 평균이고요. 밖에 있는 빨간색은 오신영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균형도 평균보다 좀 높고 유익균도 좀 많고 다양성도 꽤 괜찮죠.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먹어 이제 건강하게 먹으려고 이제 뭐 인스턴트 안 먹고 라면도 제가 안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유해균이 일부 있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제가 검사 결과를 딱 놓고 이런 이제 제 몸에 들어있는 균들 이름이 딱 나옵니다. 제일 1, 2, 3위가 뭐다 딱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해균이 일부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맞춤형으로 먹었더니 한 2달 만에 완전히 해결되고 장이 너무 편해지고 좋아진 겁니다. 우와, 저는 이 과학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도입한 겁니다. 예, 이게 아산병원 세브란스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 무려 5만 원이나 싸게 줍니다. 예. 딴 데 가면 20만 원, 우리는 15만 원. 그래서 저는 건강하든 뭐 아프든 무조건 이거는 평생에 한 번은 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은 할 필요. 여러 번 할 필요 없어요. 한 번을 할 필요.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정말 감사해요. 여기 몰랐다면 뭐. 그래서 이제 또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면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저포도 식사를 해야만 내 장이 편하고 잘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저포도식으로 쭉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커피, 차, 탄산음료를 제한해라. 뭐 이런 거 딱 나오잖아요. 운동을 어떻게 해라. 뭘 먹어라. 딱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성경에 제가 이 장내 미생물 이야기가 있나 없나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뭐 참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딱 가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돼지 지엄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나. 여기 이제 배를 채운다. 이 배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말을 썼는데 소화기관을 말해요. 소화기. 소화기 돼.
근데 이 지엽 열매가 약간 이제 단맛이 있는데 가축의 사료를 주로 썼다고 그래요. 근데 기근 때는 사람들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참 그것도 못 먹을 정도였다.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7장에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이게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 브리스톨 배변 브리스톨이라고 하죠. 영국에서 연구한 건데 그 배변의 상태와 모양을 쫙 분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바나나 형태가 제일 좋다고 하죠. 바나나 형태는 살짝 물에 뜰 수 있으면 더 좋고 가라앉아도 뭐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가 계속 6개월 정도 유지될 때 건강한 미생물이 보유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들쑥날쑥 해요 사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자기에게 맞춤형을 딱 우리가 공급받았을 때 물론 음식에서 첫째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유지되면요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영적인 말씀이죠. 물론 그 이제 성령을 상징한 거죠. 생수는 그죠? 그 배가 나오는데 우리의 이 배는 깊은 곳을 말합니다. 우리 깊은 유전자 같은 깊은 곳에서 어쨌든 이 배가 중요하다, 장이 중요하다. 참 오래전입니다만은 여기 에덴 요양병원에 한 집사님이 왔어요. 왼쪽에서 이제 두 번째.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왔는데 위암이었습니다. 위암이 크게 한 4종류가 있는데 착한 위암도 있고 좀 독한 위암도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4종류 중에 제일 독한 위암으로 일명 이제 반지세포암이라고 합니다. 참 독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와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시애틀에 사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좀 좋아했어요. 막 유전자가 발현되고요. 질병 유전자 억제되기 시작했고 몸이 살아나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를 초청을 해서 이제 시애틀 동부교회 건강 세미나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가서 이제 교회 뒤가 교회고 사진을 한 장. 참 이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분이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은 저기 아마 중남부 쪽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멕시칸에게 크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엄청난 충격. 게다가 아이 중에 한 명이 좀 미국에 적응을 못해요. 우울증이. 한 번은 이제 집사님이 운전을 아주 잘해요.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뒷좌석에 자기 아들 태워 가는데 하이웨이에서 쫙 가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아이가 뛰어내린 거예요. 충격이 보통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암이 오고 나중에 여기 와서 좋아져가지고 웃게 되고 또 우리를 초청해서 자기가 미국 살면서 참 여유가 없었대요. 이제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여행을 갔어요. 시애틀, 밴쿠버로 해서 캐나다의 밴프, 제스퍼 이런 데로 우리를 데려가서 너무 행복한 시간. 집사람. 이런 회복이 에덴 요양병원에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암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오면 에덴 요양병원에 오면 10분마다 하라 했는데 15분이 된 것 같아요. 에덴 요양병원에 오면
감사합니까?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임도길입니다. 자, 이제 임도길에 이제 한 2.5km 뒤에서부터 이제 그 맨발길이 시작됩니다. 맨발길을 지금 공사를 이제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전자가 쫙 켜지는 가장 강력한 그 원인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신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아들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 줄 수 있어요? 아들 못 줍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 했지? 아들은 못 줘요. 근데 아들을 주셨다. 두 번째는 찾아오십니다. 제가 한번 해운대 살 때 이 아이가 2살 조금 넘었을 때요,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해운대에서 그 청사포 쪽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누나 따라 한 6, 7살 누나 따라 손잡고 아무것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 전화번호도 이름도 집 주소 아무것도 모르는데 쭉 따라가가지고 누나 혼자 집에 가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6시간을 혼자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해운대 전체를요, 수십 번 돌고 아스팔트에 엎드려서 울고 하나님 제발 찾아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아들을 그때의 6시간은 저에게 600년처럼 길었어요. 근데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큰 길 건넜는데 큰 길 가는데 애는 못 건너잖아요. 딱 건넜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말도 못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착한 아저씨가 얘가 혼자 있으니까 뭐 물어봐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너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라. 너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 부모가 데려오더니 경찰이 오더니 할 거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한 5시간을 가만히 앉아있었대. 와, 어디 가서 어떻게 될 뻔했어. 그래서 걔는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 걸 잘해. 그래가지고 커서도 보니까 공부할 때 보면 가만히 앉아있길 잘해. 근데 공부를 머리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가만히 앉아있어요. 책상에 아주 오래 앉아있어.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잘 앉아있어. 여러분, 아담이 깃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담아 어딨냐? 네 어딨냐? 하나님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어딨냐? 사실은 그 마음을 찾는 거죠. 몸 어딘지 뻔히 알지만 네 마음이 왜 날 떠났냐? 너 어디 갔니?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데 아담 찾아왔죠. 그다음에 사개오도 참 인생이 고달픈 사람, 스트레스 많고 그런 사개오를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찾아.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급한 경우는 막 달려와. 제가 찾느라고 막 뛰어다녔는데요.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해운대가 또 이게 고바위가 꽤 많아요. 청사포로 해서 동백섬으로 해서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미켈란젤로 천정화라고 그러잖아요. 이탈리아의 이제 바티칸 성당에 가면 벽에다가 미켈란젤로가 벽에다가 천지창조. 가운데 핵심이 이런 게 있죠.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 이 핵심이 핵심.
이제 아담이 이제 잃어버린 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머리카락이 뒤로 날려 있어요. 뒤로 머리카락이. 이 글렌델류가 이걸 그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아담을 찾기 위해서 뭐 했다? 뛰어왔다. 아니면 날아왔다.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뒤로 쫙 이렇게 묘사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정말 영성이 충만한 천재화가 네,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옷도 다 뒤로 날려 있어요. 달려왔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하나님 그를 보고 척은이 여기 어떻게 해요? 상자가 보이니까 막 달려가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앞에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지금도 기다리시. 절대로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 아까 그 사진, 미켈란젤로가 이 성경을 다 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디 갔어?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사진에 보면 이제 이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손가락이 딱 이러지, 손가락이 달동말동. 달동말동. 보셨죠? 달동말동. 네. 어떻게 우리 같으면 확 잡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달동말동. 그러니까 아담이 선택에 의해서 네가 나를 잡아라. 나는 네 바로 앞에까지 오지만 네 마음문을 강제로 안 열겠다. 문 밖에서 두드리겠다. 달동말동. 미켈란젤로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달동말. 사진이 안 나와.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네 가지. 이 의자 어디서 많이 본 의자죠? 여기 왼쪽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유방암으로 왔어요. 사회복지사 1급을 따고 열심히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건강 기별을 전하고 하면 제일 앞에 앉았어요. 이 자리. 눈물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제인 줄 경험하시는 분만 압니다. 눈물을 통해서 독소가 다 빠졌어요. 염증이 다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계속 울은 치유에 이거는 강력한 우리 몸을 리셋하는 작용을 합니다. 눈물이. 고춧가루 들어와서 우는 눈물하고 달라요. 이런 눈물은 하나님 주시는 눈물. 완전히 나아갔고 거기에 팀장으로 복직을 했어요. 다시.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전자는요 감동을 받으면 이런 감동 여러분의 생애에 속 있게 되기를 그리고 에덴 요양병원에서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